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워드 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매출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 5개의 지역과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매출 데이터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우리 시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실 거는요, 여러분들 지역별 매출 현황이라는 제목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 때는요, 표의 윗부분에다가 제목을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부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글자체를 두꺼운 고딕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자의 크기를 키운다든지,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셀의 색깔을 다르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셀만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셀에다가 좀 더 그래픽 효과가 강조된 어떤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워드 아트입니다. 자, 우선은 열려있는 우리 데이터 중에서요, 요 지역별 매출 현황, 요 부분을 좀 삭제하는 방법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파일을 여시면요, 우리 E 5셀, C 5셀이죠? C 5셀부터 J 5셀까지. 자, 그냥 5번째 행,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머리글을, 자, 화살표 모양 다르죠? 클릭한 다음에요, 요 행 전체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삭제 클릭하시면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딜리트를 지우셔더라도 나중에 또 병합한 거를 다시 해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냥 행 자체를 이렇게 삭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삭제하고 나니까요, 요 위에 빈 공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제가 워드 아트를 삽입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우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엑셀 시트에 삽입할 때는요, 모두 그냥 삽입 메뉴로 들어가시면 있다라고 기억하세요. 피벗 테이블 이제 나중에 넣겠지만요, 피벗 테이블이나 그림 같은 경우들, 그리고 차트들도 다 삽입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워드 아트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워드 아트의 종류가 목록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여러가지 모양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어울릴지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자, 중요하게 어떤 걸 선택할지 잘 모를 때는요, 요 시트에 만약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 셀의 배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도형이나 글자 색깔들과 좀 통일시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 파란색 그라데이션 강조 1이라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 1이라는 워드 아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자동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된 워드 아트가 삽입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시트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테두리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모양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크네요. 자,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자, 맨 마지막 조절점, 대각선에 있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한번 이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 가로에 맞게 한번 조정했습니다. 자, 조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글자가 너무 크니까요, 한 줄로 들어가지 않고 두 줄로 늘어났어요. 자, 우선 제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부분, 한번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우선 기본에 입력됐던 데이터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지역별 매출 현황이라고 제가 썼는데, 아우, 너무 크네요. 글자가 너무 크니까요, 한번 줄여야 되겠죠? 자, 줄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블럭을 지정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전체에 대해서 글꼴 서식을 변경하실 때는요, 테두리를 클릭하세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블럭 지정하는 것보다는 테두리를 선택하는 게 편리합니다. 홈 탭에 가시면요, 우리 현재 글꼴이 맑은 고딕과 54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가 지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4포인트를요, 좀 줄여볼까요? 적당히 한 28포인트 정도. 자, 줄이고 상자를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줄여보니까 어떻습니까? 보기 좋게 디자인이 된 제목을 삽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워드 아트를 이용하면요, 제목을 꾸밀 수 있는 요 그래픽 디자인된 제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이나 다른 그래픽 개체와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른 개체들은요, 모양 그대로만 사용하는 것인데 얘는 글자를 입력한다는 것, 그리고 글자에 여러가지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글꼴을 변경하는데요, 우리 글꼴은 어떤 글꼴이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맑은 코딩은요, 우리 오피스, 특히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글꼴이 바로 맑은 코딩입니다. 이 구분이라든지 동부, 요 데이터에 사용된 게 바로 맑은 고딕인데요. 고딕 계열의 특징은 딱딱한 느낌을 주지만 단정한 느낌도 준다라는 것. 그래서 제목 부분에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다른 모양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이 선치된 분들은요, 아마 글꼴이 저와 같은 글꼴이 있을 텐데요. 한번 HY 그래픽이라는 글꼴을 제가 위에 가져가니까요. 자, 오른쪽에 워드아트 모양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사용했던 맑은 고딕보다 얇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요, 좀 더 내려가서요, 우리 기본 글꼴 중에 이런 글꼴들 있죠? 굴림체라는 것. 자, 어떠요? 굴림체를 사용하니까 더 얇아졌죠? 자, 글꼴이 얇아서 좋을 게 있지만 얇아서 좋지 않을 곳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느냐? 데이터에 사용하는 글꼴들은요, 강조하는 것들은 굵은 글꼴 또는 고딕 계열 또는 진한 글꼴 서식을 사용하지만요, 나머지 데이터에는 그런 글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얇은 글꼴을 사용해야지만 더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목은요,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디자인 효과를 좀 더 충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굵은 글꼴을 사용하는데 우리 맑은 고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워드아트에 사용되는 제목 글꼴은 좀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 게 보기가 좋고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워드아트에 사용되는 것들도 글꼴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워드아트를 선택하니까 바로 그리기 도구, 바로 이 서식 탭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워드아트도 말 그대로 그래픽 개체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형 삽입 그룹은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면요,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는데 이 스타일 그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변경하거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워드아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보시면 아까 우리 처음에 삽입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목록들이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게 바로 요거였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 1. 자, 다른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 빨간색과 관련된 우리 주황색 글꼴이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 6 안쪽 그림자. 자, 이름이 좀 길죠? 선택을 하면요, 선택한 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예, 여러 가지 뭐 입체적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요. 뭐 뒤에가 뭐 흐릿하게 나오는 뭐 네온 효과가 적용된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적용된 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용했던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육 안쪽 그림자를 한번 선택할게요. 자,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역별만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록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글자 앞이나 뒤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워드아트라든지 그래픽 개체를 선택할 때는 테두리를 선택해서 모두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역별 이 부분만 드래그해서 블럭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를 선택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블럭 지정된 부분만 워드아트를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워드아트도요, 그래픽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의 글자열, 문자열에만 원하는 그래픽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 지정된 부분만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은 하세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동일한 그래픽 효과를 사용하는 게 보기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란색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우리 워드아트 스타일을 다시 한번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선, 텍스트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는요, 말 그대로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간 이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효과가 파란색, 위에나 아래는 연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진한 파란색으로 된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데이션에 가시면은 다른 효과. 자, 지금 효과가 바뀌는 거 보이세요? 뭐 대각선 형태라든지 아니면 원형이라든지 모서리 이런 식으로
선택한 그라데이션의 모양이, 색깔은 그대로고요. 그라데이션의 모양이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의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는 채우기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우기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우기 색깔을 지정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라데이션 효과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녹색 한번 선택했어요. 그라데이션 효과가 없죠? 색이 번지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들어가면요, 밝은 그라데이션과 어두운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이 색깔을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까 선택했던 연한 녹색부터 흰색 계열까지 점점 더 밝아지는 그라데이션과 반대로 연한 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라데이션,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시면은 빠르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질감 한번 볼게요. 질감도 마찬가지 글자 안에 요 지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질감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질감보다는요, 요 그라데이션 효과가 좀 더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을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려면요, 요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텍스트 윤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트를 조금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워드 아트를 좀 크게 보니까, 자, 여기 지금 그라데이션 된 채우기 바깥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좀 진한 파란색으로 글자 바깥쪽이 테두리가 있다라는 것, 이 윤곽선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윤곽선을 선택하시고 검은색이라든지, 자, 바뀐 거 확실하게 보이시죠? 검은색이라든지 또는 윤곽선을 없앤다든지, 자, 이 없애니까요, 바깥 부분들이 흐릿하게 되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래픽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색을 너무 동일한 걸 사용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너무 진하게 사용하면은 확실하게 보이긴 하지만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너무 밝은 걸 사용하면은 글자가 더 안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우기 색깔에 맞게 어떤 색깔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통일된 느낌의 같은 계열의 색깔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진한 색깔로 구분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란색, 진한 파랑 텍스트 2라는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다시 한번 텍스트 윤곽선 그룹의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른 색깔을 선택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윤곽선을 없앨 수도 있지만요, 두께에 보시게 되면은 윤곽선의 두께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얇은 선, 자, 얇은 선을 이용하면요, 윤곽선이 또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구분되는 것, 다시 말하면 도형을 채운 색깔들이 구분되는 게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1pt, 자, 또는 더 굵게. 근데 너무 굵으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가 뭉개집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적절한 윤곽선을 사용하시는, 두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포인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요, 텍스트 윤곽선의 대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점선 또는 실선, 모양을 바꾸는 것인데요. 이 대시 기본값이 실선입니다. 점선이나 또는 둥근 점선, 사각점선 또는 파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디자인된 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실선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윤곽선까지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시트를 120%로 축소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텍스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요, 여러가지 효과들, 그림자, 반사, 네온, 이 효과들은 우리 도형이라든지 뭐 스마트 아트에서도 한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림자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그림자를 넣으면요, 뒤에 배경보다 약간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온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깥쪽 그림자를 가장 많이 쓰고요. 안쪽 그림자, 이 안쪽 그림자는 글꼴이 모양이 두꺼울 때, 그러니까 두꺼운 고딕 계열일 때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원근과처럼 이렇게 뒤에
꼭 햇빛이 비쳐서 그림자가, 긴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원근감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반사는요, 거울에 비친 것처럼, 마치 호수에 비친 것처럼 이렇게 반사시켜주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 이 반사되는 모양이 좀 길어지거나 거리가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겠죠? 또는 모양이 길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길어지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1월, 2월, 3월, 4월이 들어간 이 제목이 들어간 셀까지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기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겹치게 되면요, 보기 좋은 효과가 아니라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효과를 사용할 때는 어떤 게 좋을지 한번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네오는요, 바깥 부분에 효과를 이런 식으로 빛이 번지는 것 같은 이런 효과를 줍니다. 자, 입체 효과는 3차원 모양처럼 바꾸는 효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얇은 글꼴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굵은 글꼴에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데, 얇은 글꼴에 사용하시면요, 요 3D 효과가 잘 확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글꼴에 사용하세요. 3차원 회전은 말 그대로 3D 효과, 입체적인 모양으로 회전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목에다가요, 이렇게 효과를 넣으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양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회전 효과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원근감, 이런 원근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워드아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바로 변환입니다. 이 변환이 바로 이 제목의 효과 중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자, 우선 모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과 휘기 등이 있는데요, 이 전체 보시는 모양들, 자, 어때요? 글자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휘고 있죠? 이런 식의 기본 모양을 이렇게 아치형 이런 식의 모양으로 변경 주는 게 바로 변환 효과입니다. 그 중에 휘기에 보시면요, 요 글자의 모양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제 휘게 할 수 있어요. 제목을 강조해야 될 때 좀 위트 있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할 때 이 효과들을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좀 더 돋보이게, 효과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결처럼 보이는 물결 1이라는 효과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보다 글자 크기가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글자 크기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면은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글자의 크기를 변경하면 되는데, 자, 글자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36이라는 부분이 잠겼죠. 예, 맞습니다. 효과에 따라서요, 글꼴 크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테두리의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여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지금 분홍색 점이 2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마우스 따라서 물결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가운데에 있는 분홍색 조절점을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물결이 모양이 바뀌죠? 예, 요런 식으로 물결이 왼쪽 오른쪽으로 출렁거리죠. 자, 이런 식으로 물결의 모양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왼쪽 모서리에 있는 분홍색 점은요, 물결의 크기. 자, 글자가 좀 납작해졌죠? 다시 한번 위로. 자, 물결이 조금 더 완화됐다고 그럴까요? 원활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물결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분홍색 조절점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서식에서요, 텍스트 효과 변환해 보셔가지고 다른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모양 요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아래쪽. 자, 아래쪽 원호를 선택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홍색 조절점이 한 개만 나타났어요. 자, 분홍색 조절점을 드래그 하니까 이 원호의 모양이 변경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자가 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과가 많이 안 보이는데요. 자, 이 원호를 이용해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더 많으면은 쉬는 느낌이 더 많이 날 겁니다. 자, 홈탭에 보시면은 얘는 또 글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변환 효과에 따라서 글자 모양을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고, 직접
우리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이 글꼴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워드 아트를 조금 더 드래그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겹치지 않게 조금 조정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기 좋은 문서에 워드 아트 제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워드 아트 제목을 이용하면요,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보기 좋은 강조 제목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